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역급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꺽쇠가 역급수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태의 기호가 나눗셈을 나타내고 별표가 곱셈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앤서이라고 제가 입력한 것들의 연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매틀랩에서는 이렇게 앤서 값이 나왔을 때 이 값을 그대로 변수로 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앤서에 역급수 2승을 하면 앤서 값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2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앤서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앤서를 자신의 ANS 변수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코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앤서라고 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u는 2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u가 정의가 됩니다. 또한 매트랩에서는 코사인과 탄젠트, 사인과 같은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인 60도를 코사인으로 하시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또는 0.5가 나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매틀랩에서는 각도를 디그리가 아닌 라디안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코사인 60도를 표현하고 싶다면 코사인 60도에서 디그리 단위인 파이를 곱하고 180을 나눠서 라디안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예상했던 0.5가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변수가 스칼라가 아닌 배열의 형태의 경우에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1,2,3이고 B가 2라고 할 경우 A와 B를 곱하게 되면 매트릭스 디멘전이 에러가 납니다. 이유는 매트릭스끼리의 곱은 행과 열에서 A가 n by m이면 B는 n by l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m과 m이 동일해야 곱셈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 문제는 A가 1 by 3이고 B도 1 by 3이기 때문에 곱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B는 트랜스포지션 시켜서 변경을 하면 A와 B를 곱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매트리스 디멘전이 에러가 났는데 이유는 B를 B 트랜스포전으로 다시 변수를 변경해 주어야 제가 입력한 A 곱셈 B가 가능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이렇게 변수를 시정하지 않을 거라면 이미의 트랜스포저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매트릭스 사이의 곱셈은 매트릭스의 몇 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만약에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곱하고 싶다면 A, B가 다음과 같을 때 1과 2를 곱하고 2와 3을 곱하고 3과 4를 곱하고 싶다면 A에 곱셈을 할 때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면 여기서도 현재 B를 다시 바꿔놨는데 이 매트릭스가 이때는 디멘전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치된 상태에서 곱셈을 하게 되면 여기 1, 2, 3을 곱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눗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거듭 제곱 또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매트랩에서 입력에 오류가 있을 때 매트랩은 어떤 표시를 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4x의 2승을 입력하면 또는 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매트랩은 잘못된 구분의 위치와 그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4x 사이에 곱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내고 그에 대한 설명이 주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고 오류들을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산량이 많은 코드를 돌렸는데 돌아가는 중간에 잘못된 코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중간에 코드를 중지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디버깅하고 있는 화면에서 그 컨트롤 C를 클릭합니다. 보통 컨트롤 C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나타내는 명령어이지만 다음과 같이 이 커맨드 윈도우에서는 복사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버깅 창에서는 컨트롤 C를 하게 되면 계산되고 있는 코드가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A를 인식하고 잘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네, 이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알아보면 콜론 연산자는 A라는 배열이 있을 때 1부터 10까지 나타낸다고 하면 콜론을 통해서 처음과
끝을 나타내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디폴트 증가분이 1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증가분을 2로 증가시키면 1에서 2가 증가된 3이 나올 것이고 다음엔 5, 7, 9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콜론으로 배열을 표현할 때는 중간에 있는 숫자가 증가분을 나타내서 배열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b를 린스페이스 명령어를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를 표현할 때 콜론을 사용하지 않고 콤마를 사용하고 명령어로 입력하고 마지막에 콜론에서는 중간에 증가분을 사용했지만 린스페이스 명령어에서는 마지막에 1부터 10까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샘플의 개수 10을 입력해야 1부터 10까지가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디폴트 샘플 개수는 100개가 됩니다. 여기서 홀수를 나타내고 싶다면 린스페이스 10인데 5개의 샘플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처음과 끝은 표현이 되어야 되고 그 사이에 간격을 샘플의 개수에 맞춰서 동일하게 쪼개줍니다. 지수와 로그, 제곱근을 알아보겠습니다. 매트랩에서 지수는 익스포넨셜을 사용하여서 초월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익스포넨셜 1은 2의 1승을 의미하고 익스포넨셜에 괄호를 하여 다음과 같이 2를 하면 2의 2승을 표현합니다. 로그의 경우에는 보통 로그라고 표현하면 로그의 밑이 10인 상형 로그를 나타내지만 매트랩에서는 로그의 밑이 초월수 2인 자연 로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ln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로그의 1은 0이지만 로그의 익스포넨셜 1이 되면 로그 2의 2승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트 2를 하면 루트 2의 값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벡터의 중요한 연산으로서 내접과 외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가 A는 1,2,3 있고 B는 0,1,2가 있을 때 A와 B의 내접은 dot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A와 B를 표현합니다. 외접의 경우에는 크로스를 하고 A와 B를 표현하면 벡터로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내적의 경우에는 스칼라 값이 나타나고 외적의 경우에는 벡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액 전치, 즉 컨저게이트 트랜스포즈와 그냥 트랜스포즈가 있는데 이것의 차이점을 나타낸다면 A에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기존의 A가 다음과 같이 1, 2, 3이면 1,3의 행렬일 때 3,1의 행렬로 바꿔주는 연산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A의 트랜스포저를 그냥 해주면 앞서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만 있을 때는 컨저게이트 트랜스포저가 돼서 공액 전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맞춤표를 찍고 작은 따옴표를 하게 되면 전치 트랜스포저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복수수인 함수를 본다면 A 행렬이 1 플러스 2i, 2 플러스 2i, 2i, 3i라고 한다면 이 A의 컨저게이트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1,2와 2,2의 값은 동일한데 1,1과 1,2는 서로 값이 바뀌고 복수수에서 허수의 항이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A에 전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부호가 또 그대로 가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G 트랜스포즈 A를 하게 되면 공액 전치가 되고 그냥 트랜스포즈 A를 하게 되면 그냥 전치가 됩니다. 이제 썸과 다이어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행렬이 2라고 주어진 경우 썸 명령어를 A에 적용하면 각각의 열에 대해서 다 더한 값을 나타내는 벡터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A의 행렬 전체를 다 합한 값을 알기 위해서는 썸을 썸 A에 한 번 더 실행을 해주면 전체 값을 더한 스칼라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다이어그 함수를 A에 적용하면 대각형 열만 1과 1과 0을 나타낸 벡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는 행렬의 개수와 행렬값, 역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렬의 개수는 A라는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랭크 A를 하면 이 행렬의 랭크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디터미넌트와 인버스를 적용을 하면 행렬값과 역행렬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라는 행렬에서 특정한
지점의 값을 구하고자 한다. 만약에 a의 1,2 값은 다음과 같이 이 값을 만약에 a의 전체에 2를 하게 되면 이 콜론을 사용하면 전체의 행을 다 의미하고 이는 두 번째 있는 열을 가져와라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2, 콜론을 하면 두 번째 있는 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i, 제로, 원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함수는 항등 행렬로 i3을 하면 3, 3의 매트릭스에서 항등 행렬이 나타납니다. 제로스는 제로 3을 하면 3, 3의 영행렬이 나타나고 3, 1을 하면 하나의 열이 나타납니다. 원스 2를 하면 행렬을 1,2로 표현을 하고 원스 2, 1을 하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행이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타납니다. 이제 랜드 함수와 랜드 n 함수를 나타내는데 랜드 함수는 ASI의 균일 분포된 값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랜드 3을 하면 3, 3행렬에 0부터 1 사이에 균일 분포를 가지는 불규칙 컴포넌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랜드 n 함수를 나타내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3 곱하기 3 행렬을 컴포넌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틀랩에서는 i와 j를 허수 단위로 사용하고 스퀘어트 마이너스 1도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컴플렉스 1,2라고 하면 실수부가 1이고 허수부가 2인 복소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부가 2고 허수부가 3인 복소수를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매트랩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2 플러스 3i 2 플러스 3 곱하기 i 2 플러스 3 곱하기 스퀘어트 마이너스 1 또는 컴플렉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켤레 복소수와 실수부 허수부를 나타내보면 answer를 전 a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컨저게이트 켤레 a를 하면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부만 확인하고 싶다면 real a를 하면 a에서 2가 나타나고 image a를 하면 허수부인 3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a를 복소수에서 크기와 이삭을 알 수 있는데 abs a를 하면 a의 복소수의 크기가 나타나고 angle a를 하면 a 복소수의 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스크린 출력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을 사용하면 출력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긴 코드를 다룰 때 검증된 중간값들을 출력하지 않아도 되고 계산 시간을 줄이는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스크린 출력을 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부터 100까지의 배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값이 많은데 이 a를 1부터 100까지를 한 후 세미콜론에 뒤에 하게 되면 값은 출력을 하지 않지만 실제 a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값이 출력되거나 중간값일 경우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데이터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트랩에서 유효 숫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데이터인데 보통의 경우 유효 숫자는 5개까지 나타납니다. 만약에 a가 스퀘어트 2를 나타내면 유효 숫자가 5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포맷을 롱으로 바꿔버리면 answer는 다음과 같이 뒤에 있던 값들도 16개까지 유효 숫자를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본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포맷을 하나 포맷 short를 하면 기존의 상태인 유효 숫자를 표시하게 되게 됩니다. 또한 매우 크거나 작은 숫자들은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고 10의 거듭 제곱 앞에 2가 있는 지수 형태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보면 2에 마이너스 24승을 하게 되면 5.96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을 2의 지수승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VPA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변수 정리도 연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를 50짜리까지 알아보고 싶다고 한다면 스퀘어트 2를 VPA를 사용해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넣고 콤마 50을 하면 소수점 50짜리까지 나타나게 되고 디폴트 값은 만약에 50을 입력하지 않으면 32자리까지 표시하게 됩니다. 이 디폴트 값은 디짓 명령어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디짓 12를 하게 되면 디짓 값이 12로 변경이 돼서 디폴트 값은 12자리까지 나타나게